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의 여성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중소기업의 후계자였던 남친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셨는데 전부터 알고 있던 중소기업 명예회장이신 예비 시아버지와 사돈을 맺기로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집안끼리 맞선을 봐서 대학 졸업반 시절에 약혼을 하고 예식은 그 이듬해 봄에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뭐 이렇게 엮인 거라서 서로 원하지 않는 결혼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남친을 아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집안끼리도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가서 결혼까지 이어지니 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고 우린 정말 잘 만난 부부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타고나길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인 아주버님을 제치고 후계자가 된 것부터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게다가 저의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고 부부동반 모임에 입을 의상과 액세서리까지 정해주는 그런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커플의 아내까지 비교해가면서 제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고 점점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잠자리를 원했습니다. 빨리 아들을 낳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도 성화를 부려서 둘이 같이 브링클리닉을 가봤지만 둘의 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나이가 젊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은 권하지 않았고 좀 더 자연임신을 노력해보다가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점점 관계는 소원해지고 남편과는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제 과거의 남자 관계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분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재촉하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원할 수는 있어요. 아이를 정말 좋아한다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남편은 지나가는 다른 아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아이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걸 보니 평소에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뭐 그래도 20대 초반에 이혼녀로 살기는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남편에게 맞춰주고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새벽같이 녹즙을 갈아서 베드 테이블에 갖다 주고 안마와 발 마사지는 물론 계절마다 침과 커튼을 새로 맞추며 남편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절 버리고 모든 걸 남편에게 맞춘다는 것은요. 그러기 1년,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점점 저도 지쳐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다 맞춰주니 제가 우스워 보였는지 아니면 임신이 안 돼서였는지 남편은 안 쓰던 폭력까지 쓰면서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집안끼리 엮인 것도 있고 이혼녀 딱지는 정말이지 너무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받자고 애원해봤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혹시나 여자가 있는 게 아닌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땐 그럴 정신도 없었고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 문제보다는 아기만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니 저는 남편에게 시험관을 하자고 졸랐지만 그렇게도 아이를 원한다는 남편은 절대 그런 시술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도 젊은데 왜 그런 짓까지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자 저도 이상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협조도 안 하면서 날 괴롭힐 거라면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면서 위자료는 한 푼도 없다며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사실을 집에 알리자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입장에서는 정말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셨겠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고 억울하지 않을 만큼 결과는 났는데 불임으로 이혼당한 것은 주변에 퍼질 대로 퍼져서 전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현실을 뒤집을 카드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보수적인 친정에서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체면 때문인지 저를 부끄럽게 여기셨고 거기서 전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원치 않은 이혼녀라는 타이틀 때문에라도 성공해서 홀로서기를 하고 싶었죠. 그날부터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일구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을 일단 제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1도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부터 마음을 돌려놔야 했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절대 허락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어머니까지 나서서 설득해 주셨고 결국 전 전국에 체인을 둔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 매진했고 개업 초기부터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빠져서 살고 있는 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전 남편이 재혼해서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잘 산다는 내용이었죠. 불임으로 소방받은 것처럼 소문이 퍼진 저에게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전 이를 악물고 성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하니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사실 저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결혼은 할 수 없어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는데 다행히도 마음 맞는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 상무이사였고 좋은 사업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싱이긴 했지만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차분하고 성실하며 자상했습니다. 능력은 물론 뛰어났고요. 전 이 사람이 제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습니다. 그런 제 바람에 응하듯 그 남자는 끝까지 망설이는 저를 늘 옆에서 잡아주었고요. 흔들리는 저에게는 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업이 때마침 시류를 타고 테이크아웃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먼저 선점한 저희 업체는 상승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제 파트너는 오랫동안 저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인내한 덕분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만큼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흔들리게 만든 사람이었죠. 전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했고 직계가족과 지인 몇 사람만 참석을 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고 정말 제 옆에서 함께해줄 동반자도 생기는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전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한 번쯤은 다시 시도해보려고 불임 전문 클리닉을 찾았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건 첫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불임도 난임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의문이 생기더군요. 신혼 때 했던 검사 결과가 말이죠. 둘에게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되었다는 걸 말하고 그 당시 내역을 살펴봐달라고 했더니 제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전 남편이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비활동성 정자가 많아서 임신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 남편이 젊었고 저도 젊었기 때문에 자연임신을 시도해보라고 한 거였다고요. 그 이후로도 몇 년간 임신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 남편분의 경우 비활동성 정자가 대부분이라 나이가 이제 들수록 임신 확률이 아주 떨어졌을 거고 무정자증으로 봐도 될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궁금했던 건
전 남편은 그 상황에서 재혼을 했는데 애가 셋이라니 그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끊어진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넘겼고 저는 딸아이를 출산하면서 사업과 육아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뭐 이미 지나간 사람 흠을 파서 뭐 하겠냐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전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부도설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분식회계와 경영비리로 말이 많았지만 전 알고 있어도 살림이 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간섭조차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잘 덮어가며 해나가보나 했는데 이번에 크게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검찰 쪽에 인맥까지 연루가 되면서 전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와 인연이 끊겼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건 반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와의 결혼 생활에서 뭘 속였는지 알아내고 싶더군요. 이상하게 아이를 집착했던 것과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검은 돈들까지 말이죠. 그것들을 알아야만 제 평생의 마음에 짐이 되었던 분노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여튼 그 전 남편의 중소기업은 전 남편의 처가 회장직을 물려받았다고 했고 사돈 관계였던 그 처가 집안이 중소기업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전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자리에는 전 남편의 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 셋의 생부인 내연남을 자리에 앉혔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께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는 전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불임 때문에 소박맞듯 이혼한 여자도 아니었고 전 남편의 끝도 없는 욕심에 잘못했으면 저희 집안까지 다 떳떳하지 못할 일에 가담하게 되어 집안이 엉망이 될 뻔한 걸 이혼으로 빠져나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이 일군 사업은 승승장구하면서 작게나마 복지재단도 설립을 했습니다. 버는 만큼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제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복지재단의 1주년 창립 기념일의 행사 중 하나인 일일 급식소를 운영하던 날이었는데 그때 저도 직접 배식을 하기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출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지 비쩍 마른 행색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10년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던 중에 그나마 특별 사면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전 남편도 서로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고 전 남편은 저에게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다 알고 있겠지만 전처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이 꼴이 되었다면서 저와 결혼 생활할 때 악하게 군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뭐 이제 이미 지난 일이었고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사과를 받으니 억울함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에 마지막 매듭을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저 제 가족들을 챙기고 제 사업과 그에 딸린 식구들 잘 챙겨가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봉사도 잊지 않고 말이죠. 지난날 그렇게 권위 있던 모습의 한 사람이 한순간에 초라한 행색이 된 모습을 보니 참 사람이 사는 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